1년 전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이 아베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출범과 동시에 윤전기를 쌩쌩 돌려서라도 엔저를 추진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던 아베 총리, 이른바 윤전기 총리로까지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워낙 많은 화제와 우려를 불러왔던 아베노믹스. 1년이 지난 현 시점은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1년 전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추진이 됐는데요. 지금 1년이 지난 시점, 글쎄요. 그동안 일본 경제만큼 화두가 된 국가도 상당히 드뭅니다. 네. 예. 오늘 진행자께서 아침부터 저를 웃게 만드시는데요. 윤전기 총리, 아마 그 아베노믹스의 가장 그 네. 핵심적인 요체를 진행자께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윤전기 총리다 이런 그 표현이 나올 만큼 아베노믹스가 이게 추진했던 데는 그만큼 일본 경제가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일본이 그 1990년대 이후에 자산 가격이 붕괴되면서 소위 역자선 효과 때문에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재정도 쓰고 금리도 제로금리, 돈도 풀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그 양적완화 정책을 보통 그 미국이 추진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적완화 정책은 일본에서 먼저 추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비정상적 정책을 나올 정도로 모든 정책을 취했었고 그 과정에서 경기가 좀 침체되면 엔화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 엔화가 강세가 됐거든요. 일본 경제는 수출이 살아나야 경기가 살아나는 구조는 압축 성장 국가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놓고 시세에 맡겨놓으면 오히려 경제가 어려운데 엔화가 강세되는 소위 안전통화 저주다가 걸리다 보니까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전기를 그럼 쌩쌩 돌려서 도를 좀 풀어주면 엔화가 약세가 되지 않느냐. 예. 시장인가 시스템에서 이렇게 엔화가 약세가 되지 않으니까 예. 강제적으로 엔화가 약세되면 결국은 일본 경제가 수출이 살아나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요체였거든요. 예. 상반기까지 왔죠. 예. 상반기까지는 소위 카마카제 신풍이다 이렇게 부를 만큼 일본 국민들이 오랜만에 진짜 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도 조금 숨통이 트다 보니까 신풍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참여연 선거 이후에는 지금 각종 설레에 시달리면서 상당히 부정적 시각들이 긍정적 시각보다 앞세우는 것이 최근 분위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이 전반적인 상황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실시된 지난 1년 동안에 뭐 엔화를 비롯한 일본의 경제 지표들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또 주식 시장까지 같이 해서 흐름을 또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대체로 예. 지난 1년 동안 보면 네. 전반기 6개월은 상당히 좋았다. 근데 후반기 6개월은 예. 안 좋았다. 이렇게 주식에서도 극명히 드러났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그 실제에 해당되는 엔달러 환율은 전반기에는 78엔대에서 올해 6월 말에 104엔까지 거의 근접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03엔대, 104엔대. 아까 김민지 기자께서 보여준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박드나 PD께서도 103.16엔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 들어서는 사실 그 수준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다. 추가적인 엔저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일본 경제 성장률도 상반기에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 일본 국민들 오랜만에 소비가 하다 보니까 사실 1, 4분기 성장률이 4%까지 갔죠. 예. 아주 이때는 뭐 일본 경제가 마치 살아나냐 이렇게 예. 했죠. 이것이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2분기도 3.8%. 그런데 3분기에는 1.1%까지 아주 폭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일본 경제가 최근에 아베노믹스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시각이 앞세우는 배역이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지금 이제 주가, 진행자께서 주가 말씀하셨습니다는 5월 말까지는 니케이 지수가 16,000포인트까지 갔죠. 주춤거리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예. 그냥 스트레이트로 갔죠. 예. 이런 쪽에 이렇게 세는데요. 지금은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한 15,600, 700 해서 하반기에는 거의 그 수준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은 일본 경제에 대해서 각종 그 설에 시달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그 말씀대로 성장률이라든가 증시라든가 하반기 들어서 아베노믹스 효과가 눈에 띄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효과가 감소가 있는 특별한 배경도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가 한국경제TV 주도해서 국제금융 컨퍼런스였을 때 예. 그때 당시에 아베노믹스가 국제금융 시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에서 아베노믹스의 이론적 근거를 했던 하마다 씨를 모셨었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좀 그때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랑 같이 이거 토론해가지고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 추진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고 내년도에 미국의 출구 전략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이분을 모시는 거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에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제가 아주 명확히 기억하거든요. 세 가지 축이다. 아베노믹스는. 첫 번째 축은 엔저 축이다. 예. 근데 지금은 엔저 축에 있어서는 전형적으로 제이커브 이펙트 효과가 굉장히 의외로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총리에 대해서 했는데 자료화면이 있으면 올해 한국경제TV에서 주최했던 국제금융 컨퍼런스에 하마다 씨가 나왔던 그 내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사실 엔저 문제가 제이커브 이펙트가 나오면서 굉장히 일본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부추기는데 실패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축이 세금 분야인데요. 예. 이 세금 분야는 부유세를 해야 되는데요. 부유세가 아베 정부의 집권 지지층에 약화시키다 보니까 소비세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내년 4월. 예.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규제와 규제학의 성장 축에서 규제와 규제학 쪽으로 했는데요. 규제개혁 쪽으로 했는데요. 일본 기업들은 정작 규제개혁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5년 전에 미국 금융위기 발생했을 때는 미국 정부 당국에서는 확실하게 기업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했는데요. 일본의 아베 정부는 규제개혁 성장 도모한다 하면서 찌끔찌끔하다 보니까 무늬만 개혁이다. 오랜만에 들으셨죠? 예. 무늬만 행정개혁이다. 네. 그러면 피부적으로 기업들이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반감을 해서 이 세 가지 축이 무너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반기 경제 지표가 앞서 말씀드린 같이 모조리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아베노믹스 효과가 둔화되면서 아베 정부가 각종 설에 휘말려 왔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들여다보면은 가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이제 아베노믹스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국가의 채무가 더 증가했죠. 아까 진행자께서도 내년도에 국제 발행 계획이 180조 엔 정도 된다. 상당한 상당히죠. 금액이었습니다. 예. 근데 180조가 경기 부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많이 이렇게 국제 발행을 했던 것이 일본의 신용도도 떨어지다 보니까 어떠냐면 장기 발행이 안 되거든요. 예. 단기 발행하거든요.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 피해 때 들어가는 재원이 예. 많아야 되는데요. 예.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기 발행은 안 되다 보니까 3년째 발행되는 것이 내년에 집중되거든요. 만기가 이제 돌아오는데. 리스케일링 발행하는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일본의 내년도에 국채 발행이 180원 돼서 경기 부양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대체 발행이다 이렇게 보실 때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 국가 채무가 지금 GDP 대비해서 250%거든요. 내년에 180조를 더 여기다 넣는다면 아마 270%, 280%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유럽 재정위 기설이 시달리는 1년 내내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는 참여 선거 이후에는 지브리의 저주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침부터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근데 더 안 좋은 얘기가 10월 이후서부터 세 가지 독배설 얘기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년 되는 현 시점에서 보면 이제는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는 시각도 있어서 잃어버린 20년에서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이다. 디플레가 재현될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이 실제 여부와 관련 없이 그 설의 내용들을 보면 재정위기설, 지브리 저주설, 세 가지 독배설, 또 일본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잃어버린 세대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비관론의 정도가 상당히 좀 심해지는 것이 지금 모습이다를 보실 때 있습니다. 네, 이 내년에 발행할 국채가 우리 돈으로 1,830조 원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소화를 시킬까 벌써 우려가 나온 상황인데요. 두고 보겠습니다. 자, 이 아베 총리라든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아베노믹스를 어쨌든 간에 성공시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발버둥이라는 표현까지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을 텐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예. 최근에 그 독도 문제라든가 예. 여러 한인 문제 때문에 우리 진행자께서도 좀 일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표현이 굉장히 상당히 발버둥 친다 이런 쪽의 얘기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때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 아베노믹스가 추진한 1년 전에 바로 이게 무리한 정책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 사이에 또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 시각이었었고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베노믹스를 추진할 때 또 저희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한국경제TV에 세미나 할 때도 하마다 씨가 그런 비판을 우식해서 중국의 전문가가 집중 공격했는데도 그때 반론을 제기하면서
올해 말에 보자. 예.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촛불을 터뜨리겠다 하는 이런 입장이었었고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발했을 거거든요. 자신감이 대단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아베 총리에 대한 일본의 국민도가 자국 국민의 지도가 상반기까지 카마카제 신풍까지 이렇게 했던 아베 총리에 대한 지도가 상당히 좀 40%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 한번 보시죠. 상당히 좀 아베 총리가 좀 당혹한 것 같죠? 예. 당혹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이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보니까 무리한 이렇게 정책 요구로 되는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정책이 없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한테 근로자 임금 올려라. 왜 임금을 올려냐? 임금 올려야 소비가 되고 소비가 올려야 민간 자율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거든요. 예. 근데 일본은 계획 경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나한테 맡겨야지 당신 아무리 총리를 하더라도 기업의 근로자 임금을 올려라 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계획 경제도 아니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정책적으로 반응하지 좀 않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베 노믹스의 부정적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을 풀었던 당사자에 해당되는 구로타 하루오카 일본은행 총재가 가장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주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는 추가적인 윤전기를 돌린다. 두 번째 윤전기를 돌린다. 그래서 아마 앞서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윤전기 총리라는 발언이 예. 아주 좀 다시 실감하게 느끼는 이런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윤전기를 돌리겠다 하는 이런 내용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근데 상당히 당혹스럽다 보니까 아베 총리대로 무리한 요구가 되는 거고 예. 구로타 히로코 일본행 총재도 다시 한번 윤전기를 돌리는 이러한 무리한 정책이 가는 이런 상태가 지금의 상황이다 보이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을 저울질하는 상황인데 일본은 오히려 이제 양적 완화를 강화하겠다는 분위기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윤전기를 돌린다고 봤을 때 우리 경제 입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바로 엔저 아니겠습니까? 네, 2차 엔저 공습이 또 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미 그 지난주도 그렇고 엔원 환율을 봤을 때 이 연중 최저치를 계속해서 밑돌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문제죠. 예. 사실 오늘도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우리 경제 입장에서 실익적인 측면에서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다시 한번 윤전기를 돌린다 하면 일본과 가장 경제 관계가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지금 지적해 주셨다는 지난 주말에 그 엔달러 환율이 104엔대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엔 환율도 100엔당 1000원 선이 붕괴될 위험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일본과의 그 경제 관계를 이렇게 감안한다면 예. 그만큼 우리의 엔화에 대한 원화의 그 절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일 수출이 좀 어렵게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부품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면 일본의 같은 부품과 소재를 들어올 때는 그만큼 우리가 지불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일 무역 적자라든가 이런 데 경기에 미치는 그 타격이 상당히 클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향후의 변수가 있죠. 지금 그러다 하루효과가 윤전기를 다시 한번 돌린다 하는 추가적인 엔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실 일본 내 지금 일본의 엔화가 약세다 보니까 일본의 와다나베 부인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엔키리 자금이 밖으로 이탈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2차 엔저 유대책과 맞물릴 때는 엔키리 자금의 이탈이 아주 가속화되고 추가적으로 엔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는 일본에 대한 비판보다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실익적인 차원에서 사실 정부 당국에서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일본 주식에 이 시장에 투자한 개인들도 많을 것이고요. 또 엔화 대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지금 시점에서 아베노믹스 추진 1주년을 맞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올해 6월 달까지 니케이 지수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하반기에는 일본 주식을 좀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시각이 팽배했습니다는 자료를 통해서는 사실 그런 추격 매수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지금 시점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 하려고가 추가적인 엔저를 유도할 때는 일본 주식 괜찮아져? 일본 주식 괜찮아지면 사실 추가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내년도의 증시 포럼에 증권사에 내는 대책 중에서 일부에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시각인데요. 지금은 상당히 변수가 많다 하는 측면에서 다른 그 대체적인 시장도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의 추격 매수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베노믹스의 실패 여부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법, 원화 환율의 변동법은 원달러 환율의 변동법보다 더 커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리스 관리에 특별히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엔화 대출을 갖고 있으면 지금 좋습니다. 왜냐하면 100엔당 그 1,000원 선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예. 그러나 언제든지 급변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좀 일부의 전망기관들이 나오는 것처럼 800원으로 가지 않느냐, 100엔당 800원을 가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선 더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나 지금 아베노믹스의 실패에 따라서 안전통화의 저주에 걸릴 가능성이 언제든지 상황이 돌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 원화 대출을 바꾸고 지금 노출되고 갚는 요 비중 간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베노믹스 출범 1주년 그간의 평가를 봤을 때 여러모로 아베 정부라든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라든가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법까지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상품